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지 1년이 돼갑니다. 현재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지역 내 우려와 반발 기류는 여전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수산시장, 이른 시간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이뤄집니다. 민어, 갈치, 병어 등 매대에 오른 모든 어류들이 대상입니다. 민어는 일사 나옵니다. 일사 나와요. 이날 측정한 수산물 방사능 수치는 0.1에서 0.2 마이크로시버트 사이, 0.3 미만은 안전 범위로 간주합니다. 1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어서면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지난 1년간 기준치를 넘긴 수산물은 없습니다. 대기 중 방사능 수치는 0.14 마이크로시버터입니다. 붕장어에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내장어죠, 내장맛. 0.15 마이크로시버터로 생활 방사능 범위 내에 있습니다. 조사단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식당도 점검합니다. 방사능 검사를 불쾌해했던 상인들도 수산물에 대한 품질을 담보할 수 있어 이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거부감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형마트 매출 현황에는 지난 1년간 수산물 매출액이 평년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사태 장기화가 걱정입니다. 현재가 별 차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이제 방류가 많이 더 계속 오래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올 수도 있지. 없다 볼 수 없으니까. 이번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지역의 반발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엄청난 양의 방사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면 이것이 계속 안전할 것인가, 바다에 그런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은 지난해부터 모두 7번에 걸쳐 5만 5천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고 현재 8차 방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피폭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지만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해양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고수온이 계속돼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도청에서 적조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적조 발생 위치와 분포 범위를 공유하고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9년 적조 피해가 5억 원 규모로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순천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순천대가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일방적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지난 12일 김문수 의원이 자신의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대가 전남도의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당사자인 자신들과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권위적 일방통행식 돌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또 전남권 국립의대의 순천 유치를 위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지역구 두 국회의원 등 5자가 숙고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결정한 사항인데 독단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간의 이중 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비를 계약 기간보다 3년 빨리 50억 원 이상 더 많이 줘 조합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전체 772세대 규모로 조합원에게 463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에서 지주택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간의 이중계약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2019년 9월 25일 업무 대행사와 맺은 업무 대행 계약서입니다. 업무 대행의 대가는 세대당 2천만 원으로 하되 일반 분양 세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반 분양수가 전체 20%를 넘을 땐 대행비를 2,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2020년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최초 업무 대행 계약서를 광양시청에다 제출을 했죠. 그 제출을 하면서 이제 이거대로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계약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와 같은 해에 체결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업무 대행의 대가도 이번엔 일반 분양 세대도 포함해 2천만 원을 대행비로 책정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계약서들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총회 의결도 받지 않았고 업무 대행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업무 대행사에 낸 선지급금 154억 4천여만 원 중 일반 분양 세대 대행비 52억여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의합니다. 유명 계약서는 일반 분양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일단 50억.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비 지급 시기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아파트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합장이 계약 기간보다 3년이나 빨리 대행비를 내버린 겁니다. 거의 업무 대행사 편에서만 이야기하고 다 맞다. 결국 한 조합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합장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경찰 조사 나오면 얼마든지 같은 뭐. 광양시는 업무 대행사와의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홈페이지에 알렸는지 등 증빙 자료를 지역주택조합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구례와 하동을 잇는 화개장터 인근 남도대교에 이어 광양과 하동을 잇는 남도 2대교가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합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인데요. 섬진강 꽃축제 시즌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인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영호남 교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개통된 남도대교, 구례 간전과 하동 화계를 잇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길이 395m, 사업비는 217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도대교에서 섬진강 하류 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섬진교까지는 아직까지 교량이 없습니다. 때문에 광양 매화축제와 하동 벚꽃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등 섬진강 꽃축제 기간에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는 축제와 지역 이미지까지 망쳐왔습니다.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남도 2대교 건설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광양시 다안면에서 하동군 악양면을 잇는 길이 350m의 남도 2대교는 국비와 지방비 2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4월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기본 설계 중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공은 내년에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최종 2028년 준공을. 남도 2대교는 남도대교에서 하류로 6km 지점에 건설되는데 전남도가 주도했던 남도대교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공사를 맡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둔 지방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만큼 교량 준공 이후 유지관리 문제와 함께 섬진강변 지방도 확장 필요성도 고려하는 등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설명회에서 인근 주민들도 홍수 등 환경 피해 최소화와 경관 조명이나 공원 등 관광 자원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역 축제 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통 체증이 일부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도대교 건설을 계기로 영호남을 가르는 섬진강이 영호남을 잇는 매개체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쌀 산지 가격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줄면서 지난해 생산된 쌀이 전국 농협을 비롯한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농민들은 햅쌀이 나오기 전에 재고 물량이라도 추가로 격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간 2만 톤의 쌀을 가공 판매하는 강진의 한 농협. 이맘때쯤이면 비어 있어야 할 창고들이 지난해 생산된 쌀 포대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저온 창고가 가득 차면서 남아도는 쌀들은 이렇게 비만 겨우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 내 농협 뼈 재고는 지난해 29,890톤에서 98,674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추산 전국 쌀 재고 물량 역시 51만 톤이 넘어가는 상황. 판매를 안 해서 남는 게 아니라 판매는 예년보다도 더 많이 했으나 결국은 우리가 작년산이 너무 벼가 많이 생산돼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어렵게 기른 햅쌀을 내다 팔 수조차 없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이미 쌀 한 가마니 기준 17만 8,476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18% 급락했고 올해 예상 수확량도 지난해와 비슷해 추가 가격 하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는 수확기 때는 17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농민들 심정으로는 대공황이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란이 정부의 통계조사 오류 등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370만 톤 가운데 소비량 등을 뺀 초과 생산량을 전년보다 15만 톤 이상 줄어든 9만여 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매입 등 쌀값 안정 대책이 정해지다 보니 실제 지난해 시장 격리량은 2022년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결국 계획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15만 톤이 추가 매입됐지만 이후 가격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초자료가 맞았다면 안 나갔을 것이고 조금 틀렸을 것인데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빨리 정부 정책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농민들은 현실에 맞는 추가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하기 위한 논가라업기 투쟁을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전라남도는 재고쌀 10만 톤 추가 시장 격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토바이들의 불법 주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빠른 배달 등을 이유로 인도 위까지 질주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진 시각 목포의 한 인도. 산책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시민들 사이를 질주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행여나 부딪힐까 벽 쪽으로 비켜서는 건 시민들입니다. 피한다고 옆으로 해도 그 속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달리는 거 보니까 그냥 좀 속도도 막 빨리 내고 그러니까 좀 무섭다 막. 인근 무안에 위치한 한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 사이 역시 오토바이들이 가로질러 내달립니다. 한낮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는 물론 우편 배달 오토바이까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이용합니다. 자전거를 타던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보행로를 오토바이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이로 비껴가면서 또 막 빵빵 울리면서 그러고 위험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잘 못 피해요. 오토바이 피해 간다 하지만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 등 업무상 시간 단축이 인도 주행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면 한 3,400명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가면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오토바이가 인도 통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는 모두 215건. 이 가운데 4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배달 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기동대와 파출소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격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인도위 오토바이 불법 주행. 느슨한 단속을 틈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 청년, 상공인들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1박 2일 동안 그린 아일랜드 잔디 위에서 캠핑족 관련 72개 사이트를 마련해 운영하는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같은 날 오천 그린 광장에서 2024 순천 비어 페스타 행사도 함께 개최해 참가자들의 소비가 온전히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고흥 녹동항에서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매달 열립니다. 고흥구는 오는 17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700대 규모의 드론쇼와 함께 해상 불꽃쇼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특별 공연을 마련하는 등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 연계를 통해 볼거리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늘릴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면서 전남도가 방역물품 4만 2천 개를 각 시군 보건소에 지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병원급 112곳에서 표본 감시 의료기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전남의 취업자 수가 10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4천 명 줄었지만 단기 알바 등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기획전을 엽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해 다양한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말복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 거의 4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전남 동부 지역의 한낮 기온 34도까지 올랐는데요. 광복절인 내일도 열대야와 함께 비슷한 기온은 유지하겠습니다. 하늘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기습적인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순천, 광양 등 지역에 오후 한때 5에서 최고 60mm가량의 강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비가 그치면 다시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야외에서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온열 질환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6도, 고흥 24도, 순천, 광양 2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광양 34도, 여수와 순천, 고흥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25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3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이 공사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순천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4월 순천시의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돈이 필요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연 1,000%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체류 여성 6명과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도 불구속해 모두 35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순천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이권 다툼으로 다른 업주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목포와 신안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내일부터 추모 어록 특별전과 헌화 공간을 운영하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신안군 하이도
고 김대중 대통령 상가에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오후 3시 암태면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전남 예총 주최로 영호남 평화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또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는 오는 17일 신안군 하이도 생가를 방문해 대통령의 민주화 평화, 인권 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시행하는 다자녀 가족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접수한 결과 40가구 모집에 117가구가 신청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사업은 여수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자녀 수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역물품 4만 2천 개를 시군보건소에 지원하고 주 1회 감시 체계를 확대했습니다. 이달 1주 전국에서 신고된 코로나19 환자는 3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6% 증가했습니다.